자, 이 믹서는 X32 프로듀서와 컴팩트와 풀 버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풀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확장된 그런 버전이고, 프로듀서는 얘하고 동일한데 이 액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는 다 동일한데 이 앞에 보시면 이 네이밍을 볼 수 있는 요 조그만 액정이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떤 채널인지 확인하기가 프로듀서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PC하고 연결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프로듀서와 X32 아니죠, 컴팩트와 X32 본체만 요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짧아지고 프로듀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프로듀서보다는 컴팩트와 풀 버전을 사시는 게 더 유리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네. 연구를 하려고 이 컴퓨터나 사무실 갖다 놨어요. 네네. 갖다 놓고 우리 교회에 32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X32 본체도 그렇고 프로듀서도 그렇고 이 컴팩트도 마찬가지 각각의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섹션이냐면 그 채널 스트립 모니터 섹션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1번 채널 스트립 모니터 섹션이라고 해서 게인, 그다음에 게이트, 다이나믹, 이퀄라이저, 버스, 믹스, 그다음에 모니터까지 이렇게 해서 채널 스트립이라고 해서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여기가 인풋 섹션.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하면 채널 1에서 8, 9에서 16, 17에서 24, 25에서 32, 억스 이렇게까지 해서 인풋 섹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2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쪽은 풀 버전은 그게 아니죠. 풀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버전은 1에서 16, 17에서 32 이렇게 잡죠. 근데 뒤에 출력 단자가 하는 얘는 16개밖에 없고요. XLR 단자가. 근데 어떻게 32가 네. 됐죠? 32채널까지 될 수 있는 게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아날로그 로컬 인은 16밖에 안 되지만 저기 스테이지 박스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 확장됩니다. 32채널까지. 뭐 하나 링크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네. 아니요. 확장 그 IO 박스라고 스테이지 박스라고 해서 저기 보시면 무대 외에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스테이지 박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연결하시면 32채널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풀 버전은 그거 없이 로컬이 32채널까지 인풋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네. 그래서 내가 산자가 왜 8개 뿐인데 어떻게 해서 32개가 되지? 네네. 16개는 이해가 가는데. 네. 그거 외에도 얘는 예를 들어서 로컬 물리적인 인풋은 예를 들어서 16개지만 DAW라든지 이런 거 연결하시면 내부에서 믹싱을 한 그 사운드들을 32개의 트랙까지로 해서 인풋 받아가지고 믹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페이더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리적인 연결 없더라도. 그래서 32채널까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억스인까지 포함하면 40채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풋 섹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 그룹이라고 하는 버스 그룹 섹션. 그래서 출력이 1에서 8, 9에서 16, 매트릭스, 메인까지 해서 저기 센터까지 해서 이런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 그룹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디스플레이 섹션. 디스플레이 섹션이라고 해서 채널 예를 들어서 제가 1번을 선택했었을 때 이 1번에 해당되는 모든 정보들이 이 디스플레이에 뜨게끔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인풋 섹션에 채널 스트립 섹션에 각 해당의 뷰가 있어요. 여기 다 뷰가 있죠. 예, 다 뷰. 그래서 그 해당되는 뷰를 눌러주시면 해당 그 섹션의 뷰에 대한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프레서의 뷰를 눌러주시면 컴프레서 화면이 뜨는 거고, EQ의 뷰를 눌러주면 EQ 정보가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뜨게끔 돼 있고, 이거는 각각의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이미 한번 눌러 놓으시면 이 정보창이 뜨기 때문에 이 페이지 셀렉터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보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 1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페이지 셀렉터를 통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눌러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각각의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뜨게끔 돼 있고, 근데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풋, 아니 채널 스트립, 인풋 섹션, 그룹 섹션, 디스플레이 섹션,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펑션 섹션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하나씩 보시면 유틸리티가 있는데 그 유틸리티의 기능은 뭐냐면 자, 채널 1번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요. 채널 1번을 눌렀을 때 여기 유틸리티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EQ를 기가 막히게 세팅을 했어요. 1번 채널에. 근데 보시면 차장단들이 쭉 섰는데 거의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무선 마이크 세팅을 동일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1번 무선 마이크가 굉장히 좋아요, 소리가. 그럼 그거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소리를 카피를 누를 수가 있어요. 유틸리티에서 카피 눌러서 자 1번 이 신호를 어디로 보낼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2번에다가 예를 들어서 딱 눌러놓고 2번을 똑같이 페이스트 하겠다 그러면은 이 페이스트 누르시면 자 1번 세팅을 갖다가 1번으로부터 2번 채널을 붙일 거냐 물어보면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컨펌이고 오른쪽이 캔슬이거든요. 캔슬 컨펌이에요. 그럼 컨펌 누르시면 동일하게 복사가 됐죠. 킥 이름까지 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헤드, 앰프, 네임, 게이트, 컴프레서, 이퀄라이저, 샌드까지 이 항목들이 다 똑같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거 보고 그대로 뭐 조정하고 이거 보고 그대로 조정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었다. 그럼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기능이 유틸리티에 있고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각의 그 섹션에 따라서 유틸리티 기능이 달라져요. 지금은 이제 채널에 있는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씬에 있는 걸 눌러볼게요. 씬을 눌렀을 때 씬 눌러놓고 유틸리티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씬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 씬을 복사해서 백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해서 그 씬이 지워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잘못해서 덮어씌우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그럴 때는 이거를 원래 저장해뒀던 거를 백업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USB로. 그렇죠. 아니건 USB거나 아니면 하나에 더 해서 예를 들어서 탭에 백업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유틸리티를 눌러 주셔 가지고 카피, 에디트, 델리트, 임포트 씬, 익스포트 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씬을 카피를 뜰 수가 있고요. 그걸 어디에다 붙여넣냐면 4번에다 내가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대로 붙여넣기가 됐죠. 그리고 반대로 지울 수도 있어요. 여기 뭐 헤드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델리트 눌러서 이거 씬을 지울 거냐. 그래서 페이지 셀렉트의 오른쪽을 누르시면 지워지는 거고 얘는 캔슬 되는 거예요. 설명드리면 쉬운데. 이거 영상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복귀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여기 유틸리티 눌러서 델리트 누르시면 컨펌 누르면 아까 저장해 백업해놨던 요거 항목이 삭제가 됐죠. 네. 지금 이 영상 촬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채널 스트립을 좀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48V, 로우 컷, 게이트, 컴프레스, EQ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 채널을 내가 1번을 선택했을 때 이 주황색 버튼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ON을 시키는 기능이에요. 작동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능. 이 1번 채널의 소스에 이 해당 그 기능들을 작동을 시킬지 안 시킬지를 결정하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채널에 내가 48V 팬텀 파워를 넣겠다. 예를 들어서 콘덴서 마이크니까 아니면 다이렉트 박스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48V를 내가 누르겠다. 그러면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근데 이게 빠져 있으면
안 들어가겠죠. 예, 예. 그래서 얘가 주황색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예, 예, 예. 그게 결정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게이트를 쓰겠다. 게이트 눌러주시면 되고. 다 분리하는구나. 네. 근데 이게 1번에만 해당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선택한 채널에 보면 빠져 있죠. 그렇죠. 네, 안 쓴 채널에는 선택한 채널에만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보면 여기도 EQ가 빠져 있죠. 그럼 내가 여기서 EQ를 쓰겠다. 그러면 EQ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불이 들어가 있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빠져 있으면 48V가 빠져 있으면 목사님 마이크의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각자의 아까 뷰를 눌러주시면 해당 섹션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로우 컷에 대한 정보들이 뜨게끔 돼 있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EQ를 가보시면 로우 컷이 이렇게 돼 있죠. 73Hz가 밑에는 컷을 시켜라 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거를 통해서 노브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네,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게이트도 마찬가지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펜 밸런스가 있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펜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로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사운드를 그대로 모노로 보내겠다. 그럼 모노도 눌러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모노는 예를 들어서 뭐 우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센터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소리를 보낼 때 달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사용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우퍼라든지 예를 들어서 좌우가 넓은 교회 있잖아요. 가로 형태로. 그런 교회는 이제 가운데 소리가 비니까 센터 스피커를 달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리어 스피커 같은 거. 리어는 버스 그룹 이런 데서 출러서 뽑으시면 되고요. 가운데 소리가 비는 경우가 있어요. 센터 프런트 스피커가 커버하지 못하는 대역대가 있거든요. 그 섹션이 그 지역을 센터 스피커로 달아서 이 모노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모노 사운드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그럼 뒤에 단자가 따로 있겠네요. 근데 단자는 뭐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뺄 수도 있고요. 억스에서 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라우팅에서 지정을 해주기 나름입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EQ도 EQ 버튼 눌러주시면 뷰 여기에 적용된 EQ가 값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게 보여지죠. 전자드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자드럼 모듈 안에서 다 들어있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운드들을 또 여기 현장 사운드들에 맞게끔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만져줄 필요가. 그럴 때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전자드럼 채널이다. 그러면 이게 스테레오를 묻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전자드럼이면 이제 스테레오를 이렇게 묶일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링크해가지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컴프레싱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너무 넘치지 않게 압축을 시켜줘야겠죠. 네, 그 다음에 EQ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밸런스들을 소리의 밸런스들을 잡아줘야 되죠 여기서. 네, 그래서 특정하게 모듈을 통해서 들어온 소리라고 해도 이 131을 통해서 컴프레싱이라든지 EQ를 해서 소리를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운드로. 네,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하면 그러니까 좀 보편적인 데이터들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반을 많이 들었을 때 요 드럼 소리가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할까 통일된 사운드, 많이 듣는 사운드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드럼 소리를 근접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컴프레싱하고 EQ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세밀한 건 네, 네, 네. 자꾸 빠져나가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니터링 섹션이 있어요. 그 모니터는 말 그대로 여기 헤드폰 레벨.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 레벨은 얘가 스튜디오 같은 데서 사용하게 되면 방송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방송실에서 이 모니터 출력 이 아웃이 있거든요. 그 단자 통해서 모니터 스피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볼륨을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죠. 전체 모니터요? 그렇죠. 아니요. 전체 이 방송실에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달아놨을 때 그 스피커의 볼륨을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토크백 레벨이고요. 토크백이 뭐냐면 자 이거 뷰를 눌러볼게요. 이런 화면이 뜨죠.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모니터 레벨도 이렇게 뜨게끔 돼 있고 이 모니터 레벨을 여기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0dB로 돼 있어요. 근데 모니터 레벨이 약하다. 그럼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니터 스피커 자체 내에 볼륨이 있는데 걔를 가지고 조절하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토크백 A, B가 있는데 토크백 A는 이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눌렀을 때만 불 들어오죠. 손 띄면 어때요? 꺼지죠. 네, 네. 얘는 눌러서 말하는 타입이에요. 눌러놓고. 예, 누르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예, 이 토크백은 요 뒤에 단자가 있어요. 토크백 마이크라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을 하면은 앞에 모니터 스피커나 그 보조 스피커 이쪽으로 소리가 나갑니다. 네, 그 방송실하고 앞에 무대 스테이지하고 소통을 할 때, 그럴 때 여기다 마이크 꽂고 쓰는 게 아니라 이 토크백 마이크라고 뒤에 꼽는 데가 있어요. 그 단자에다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내가 지정한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그렇죠. 네. 나니까. 그래서 토크 A를 누르면 눌러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눌러놓고 그거 불편해. 네, 아니요,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크 보시면 B를 눌러놓으면 눌러놨을 때 소리가 나가죠. 근데 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눌러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계속 켜져 있으니까 소리가 원치 않는 소리가 새 나갈 때가 있어요. 방송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토크 A를 놓고 쓰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쓸 수가 있는 범위가 있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크 A과 B가 있죠. 토크백 A로 가볼게요. 가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버스 1, 16까지 있죠. 네.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버스 1번으로 소리를 보내겠다.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2번으로. 얘는 3번, 4번. 그래서 버스 출력 4번 쪽으로 누르고 얘기했을 때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메인은 안 나갑니다. 요 1, 2, 3, 4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나 출력 쪽으로만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눌렀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찬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찬양단 모니터에서만 소리가 나가도. 그렇죠. 네. 이건 토크백 레벨이고요. 토크백을 설명을 조금 더 네. 드려야겠네. 그렇죠. 찬양단 모니터 예를 들어서 1, 2, 3, 4번에 찬양단 모니터가 연결돼 있는데 왼쪽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 쪽으로 서 있는 찬양단들하고 소통을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자 1번만 켜놓고 그 다음에 눌러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토크백 B는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크백 A하고 B가 어떻게 구분해요? 네? A하고 B하고 네.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눌러놓고 얘기하는 거고, 예, 얘는 누르면서 얘기하는 거고, 얘는 A고 그게 네, B고? 얘는 눌러져 있는 거고요. 네, 네. 활용 이게 A고 B고 그렇구나. 그렇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오실레이터라고 있는데, 오실레이터는 그 이 믹서 자체 내에서 주파수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측정 주파수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핑크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사인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제 측정을 합니다. 측정. 뭔 측정을 하냐면 이제 공간의 주파수 측정을 해서 하는 거죠. 스피커 튜닝을 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얘를 쏴줘 가지고 그거를 측정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제가 강의 한번 네, 들은 것 같아요. 예, 보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어디로 보낼 거냐? 그 스피커를 오실레이터 데스티네이션이라 가지고 얘를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보낼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메인 스피커 L, R. 얘는 동시에. 얘는 센터 스피커. 그죠? 얘는 매트릭스. 얘는 예를 들어서 메인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메인만 하면 되시는 거고요. 모니터 스피커도 측정하겠다. 그럼 모니터 스피커 1, 2, 3, 4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가까이 대놓고. 그렇죠. 마이크 대고 측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성가대하고 성가대 마이크하고 본 스피커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하울링 때문에 사실 네. 지금 그걸 해결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셔야 될 게 음. 교회에 달아놓는 그 성가대 마이크의 경우 확성의 의미는 거의 포기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그 아트홀도 마찬가지지만 그 스피커 마이크 달려 있는 마이크 가지고 확성을 해서 스피커로 보내는 개념은 사실 없어요. 그 다 녹음용이에요. 그래요? 네, 녹음용이거나 아니면 메인 스피커로는 안 보내고 뒤에 그 보조 스피커 같은 데로 소리를 보낼 때 그럴 땐 사용해요. 네. 그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메인 스피커로 소리를 보내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조금 조작을 좀 해야 돼요. 어떤 조작이냐?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보시면은 뭐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천정에 마이크가 지금 4개 있어요. 4개 그쵸. 있는데 거의 오른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그렇죠. 마이크를 왼쪽으로 소리를 많이 보내는 겁니다. 아, 메인 스피커를 왼쪽으로 많이 소리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살짝만. 그러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소리가 왼쪽으로 많이 가고 진짜 많이 들리고 저쪽 입력이 적어요. 그렇죠. 오른쪽에서는 적게 들리겠죠. 근데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워 주시면 돼요. 소리를. 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소리 방향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녹음은 그대로 그냥 원음대로 되는 건가요? 아닌가? 아니요. 녹음은 팬 밸런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스테레오 이미지가 안 들어가고 이 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소리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가 무슨 섹션이라고 그랬죠? 채널 스트립. 그러니까 음향 용어를 아셔야 돼요. 예, 채널 스트립이라고 하는 모니터 섹션과 그러니까 모니터링과 채널 스트립. 예. 여기 다 있는데 다 있어요. 네. 있어요? 거기 다 있습니다. 저걸 보셔야죠. 네. 여기를 채널 스트립 모니터링 섹션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입력. 예, 인풋 섹션, 입력 섹션. 여기는 버스 그룹 출력 섹션이고요. 여기는 디스플레이 섹션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 담고 있는 기능 섹션. 네,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여기를 봤으니까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입력 섹션이잖아요. 자, 요거 용어가 뭐죠? 페이더. 예, 요거 이제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페이더라고 합니다. 페이더는 얘하고 게인하고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래서 얘가 게인에서 이득을 준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이 페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게인을 내가 이만큼 줬는데 큰 소리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게인 값을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얘예요. 네. 그래서 페이더라고 하고요. 페이더 위에 보시면 이게 뮤트라는 버튼이고요. 이렇게 빨간불 들어와 있으면 음이 소거가 되는 거죠. 소거가 돼서 안 나오는 거 차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위가 그 해당 채널의 정보를 볼 수 있는 LED고요. 이게 솔로 버튼이고요. 솔로 버튼 눌러주시면 헤드폰 쪽에서 이 모니터 헤드폰 쪽에서 그렇죠. 눌러놓은 채널만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찬양단들이 쭉 서 있는데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요. 화음을 넣는데 누가 괴상하게 화음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기타를 막 치고 있는데 또 2개가 있는데 기타 소리가 이상해요. 뭐 튠이 안 맞고 그래서 그걸 들어보다가 하나씩 어딘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걸렸어요. 얘가 이상해. 그러면 얘를 내려주시면 돼요. 살짝 내려주거나 소리를 줄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눌러놓은 것만 들리니까. 네. 그리고 MR 같은 것도요.
억스인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운드가 있는데 특성이 있어요. 근데 MR 사운드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잘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갈지. 그러면은 솔로는 PFL이라고 해서 얘보다 먼저 들립니다. 얘보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내려놔도 솔로 버튼 누르면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내 헤드폰으로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MR이 잘 되고 있구나. 잘 나가고 있네. 그래서 해제해 주시고 올려주셔서 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예배 중에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딱 특성 순서가 있는데 이게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려놓고 솔로 버튼 눌러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게이트라는 표시가 나 있죠. 잠깐만요. 네. 이 솔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볼륨이 죽어도 하나씩. 예. 이게 내려도 네. 그러면 이 소리가 나한테 들리나요? 그렇죠. 이게 네. 볼륨 내렸어도? 네. 프리 페이더 리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페이더보다 먼저 이 솔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쪽으로 나가는 소리가. 그럼 이 기본 세팅이 그럼 돼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여기서 보시면 헤드폰에 적용이 돼 있어요. 설정을 해. 네. 보시면 여기 솔로에 얘는 모니터 소스고요. 채널 솔로에 보시면 채널 솔로를 AFL 할 것이냐 물어봐요. 이렇게 네, 다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PFL이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채널 솔로를 AFL로 해야겠다. 그럼 딱 눌러주시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솔로 버튼 이렇게 해도 안 들리는 거죠. 네. 네. 얘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거 더 좋은 거예요. 공부해서 더 알고 제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문제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게이트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게이트를 쓰고 있다. 여기 걸려 있다를 표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빠지겠죠, 당연히. 그죠? 이 채널에는 게이트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게이트 기능은 주로 어떤 때 쓰나요? 게이트 기능은 어느 때 쓰냐면요. 내가 원치 않는 사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목사님 마이크가 있는데 목사님 마이크 뒤에 여름에는 저 선풍기를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목사님 뒤에 선풍기가 있어서 이게 마이크로 들어가요. 그럼 하는 소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선풍기 소리는 한 20이에요. 그러면은 100 사운드가 쭉 나갈 때는 괜찮은데 100 사운드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100 사운드 이하는 소리는 원치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20부터 너는 작동을 해라. 여기 보시면 스레솔드가 있는데 너는 거기서부터 작동을 해라. 그러면 그 밑에는 소리가 안 납니다. 잘립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기 건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여기 해당 안 되나요? 건반은 게이트 걸시면 안 되죠. 네. 세밀한 악기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드럼 같은 드럼은 해주셔야죠. 드럼은 타악기이지만 타악기인데 근접 마이킹을 다 하기 때문에 전자 드럼은 관계 없고요. 어쿠스틱 드럼 같은 경우는 좀 마이크.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 게이트가 표기가 돼 있죠. 내가 눌러놓은 채널에 컴프레스를 눌러놓으면 이 컴프레싱이 먹는지 안 먹는지도 표기가 됩니다. 지금은 얘를 내가 눌러놨다고 해서 표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갔어? 마이크가 요거죠, 요거. 보시면 눌러놓으면 컴프레싱이 뜰 때 컴프레싱이 먹을 때 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그렇죠. 컴프레서가 안 먹었죠. 적용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됐을 때 컴프레싱이 먹죠. 먹으면서 뜨죠. 네. 너무 과도하게 낮춘 거고 이거는 그래서 네, 이렇게 했을 때 컴프레싱이 먹는 거를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60에서부터 -6까지 표기가 된 거고요. 그 범위죠.
이 소리 범위. 그다음에 클립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소리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 그냥 여기 클립이라는 것에 뜹니다. 그러면 이게 찌그러진 소리가 들리고 일그러진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디스토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디게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인디게이터. 그래서 보시면 표기가 되는 게 게이트, 그다음에 레벨 범위, 클립, 컴프레서가 여기서 작동이 되는지 안 돼, 여기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가지 기능이 지금 여기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게 보시면서 믹싱을 할 때도 요걸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8dB가 돼 있죠. 요게 그 보컬 믹싱을 할 때 여기가 기준으로 보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8. 이게 뭐냐면 이 베링거 X32 재원을 보게 되면 요 마이너스 18dB가 0이에요. 0. 예. 기준 아날로그 믹서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얘가 맞춰주는 거고 그 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넓죠. 마이너스 12에서 여기 1까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1까지 이 헤드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 믹서 같은 경우. 그래서 보컬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18dB에 맞춰 놓으시고 맞춰 놓을 때까지 게인을 조절해서 맞춰 놓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네네. 네, 그래서 보고 여기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있지만 여기에 또 뭐 컴프레서에서 레벨을 키워서 여기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맞출 때는 다 빼고 이펙터니 뭐니 이런 거 다 빼고 처음에 그 기본적인 레벨만 맞춘 상태에서 나중에 또 보정해주고 뭐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여기다 보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모든 찬양단들. 그 다음에 모든 악기들도 기본은 여기 마이너스 18dB에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네 명 막 계속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마이너스 18dB 맞추면 이게 쌓이면서 데시벨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처음에는 18dB였지만 그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서 더 데시벨이 쌓인단 말이죠.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3명이 한다. 3명이 한다면 뭐 마이너스 18dB 해도 돼요. 근데 찬양단이 오늘은 뭐 6명이다. 그러면 당연히 6명이면 더 늘어나니까 그거 여유치를 계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 정도면 더 많이 쌓이겠는데 믹싱 레벨을 내가 많이 컨트롤 못 하겠는데 라고 하시면 기준 레벨을 낮춰주셔야 돼요. 그렇죠. 낮춰주시고 그렇죠. 개인을 같이 조정하셔가지고 기준 레벨을 조금 낮춰주신 다음에 여러 명 쌓인 소리를 갖다가 믹싱을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아까 인풋 섹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웃풋 섹션인데 거기에 보시면 특이하게 버스 1에서 8번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버스 9에서 16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가 뭐냐면요. 여기도 보시면 1에서 8, 9에서 16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내가 한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1에서 16번까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통해서 얘는 9에서 16이 달려있는 페이더를 내가 보겠다. 그걸 레이어라고 그래요. 하나의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해서 넘기는 거예요. 장을. 그렇죠. 넘기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기는 거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보시면 그룹 DCA라고 있죠. 여기 눌러주시면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저도 이렇게 좀 써놨는데 컴퓨터, 찬양, 목사님,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요 4개만 가지고 해놨는데 얘는 인풋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아웃풋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터 같은 경우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눌러놓은 상태에서 인풋 이렇게 눌러놓으시면 여기 하나의 페이더에 적용이 돼서 컨트롤하는 건데 인풋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리버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CA 5번 눌러놓고 이놈을 갖다가 해놓으시면
리버브의 볼륨을 여기서 뮤트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풀어서 이걸 적용시켜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리버브 할 때마다 이거 올라가서 이거 넘겨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바쁘니까 여기 할당을 해가지고 리버브 넣을 일 있으면 놔주고 리버브 해제할 일 있으면 뮤트 해줘서 리버브를 차단시키는 거죠. 빨리빨리 컨트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믹싱이 가능해지게끔 쓸 수 있는 게 이 DC예요. 그리고 출력 그룹도 마찬가지. 여기서 또 컨트롤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눌러놓으신 다음에 버스 1에서 8 눌러놓으시면 자 얘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모니터 그룹들을 다 묶어버려요. 그러면 순식간에 모니터 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개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건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는 8개면 충분해요. 이거 가지고 다 예배 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믹싱을 할 때는 이걸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더 세밀한 거 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서 조정해 주시면 되고 빨리 컨트롤할 때는 DC에 묶으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샌드온 페이더라는 게 있는데 바로 위에 보시면 자 이건 뭐냐면요. 그 모니터 레벨이라든지 이런 걸 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 방법이네요. 세 가지 방법. 여기 보시면 믹스 버스 샌드라고 있죠. 여기 위에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끔 돼 있는데 1에서 16번까지 이런 페이더들이 쫙 떠 있죠. 이렇게 그룹들이. 그래 보시면 내가 선택한 채널, 예를 들어서 이 사운드들을 어디로 보낼지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갖고 나는 여기 16번 그룹 쪽으로 해서 내 소리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소리가 26번으로 해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1, 2번이 녹음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1, 2번이 저쪽 녹음 쪽으로 가는 레벨인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스크롤을 해서 가서 1, 2번으로 묶여 있는데 이거를 레벨을 자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저쪽 올려볼게요. 올리니까 다시 소리가 쭉 올라가죠. 네,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 단점 근데 나는 지금 출력을 어떤 스피커로 보낼 것이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너무 느려요. 적응하기가.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 소리를 갖다가 저쪽으로 소리를 보내고 라이브에서 줄여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이거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대응이 너무 늦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거의 그래서 라이브에서는 이쪽에서는 안 써요. 그럼 어느 때 쓰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죠. 포스트 페이더, 뭐 프리페이더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거를 결정해 줄 때나 뮤트. 그래서 화면들을 뮤트해 줄 때. 이런 경우에도 이 화면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 2가 있죠. 1 화면이 있고 이 메뉴들이 쓰는 1, 2가 있죠. 2는 이 레이어를 하나 내리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모드를 포스트로 할 거냐 프리로 할 거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설정만 하는 거죠. 그렇죠. 포스트는 뭐고 그럼 프리는 뭐냐? 포스트는 말 그대로 나중이에요. 나중.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룹 그다음에 프리, EQ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이 모니터로 가는 소리를 얘 그 프리앰프 있죠. 프리앰프와 로우 컷만 적용시키고 그 밑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EQ라든지 컴프레서,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고 요것만 거친 소리가 모니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요 모드예요. 얘는 EQ 전단, 뭐 EQ 후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해 주는 거고 프리는 모든 거 다 적용시킨 다음에 얘보다 먼저예요, 먼저. 이 페이더보다 먼저. 그래도 내리면 그럼 당연히 내려도 모니터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얘는 모니터를 이 페이더에 결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요걸 눌렀을 때 보여지는 화면들이죠. 그래서 세밀한 조정을 하고 뭐 할 때는 얘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요. 대신 이제 이걸 빨리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샌드 페이더 눌러주고 자 그룹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마지막 경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1, 2번이 녹음 경로예요. 저쪽 가는 녹음 경로인데 마지막 경로죠. 최종 경로를 눌러주시고 샌드 온 페이더 누르신 다음에 이쪽으로 보낼 소스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페이더를 눌러줘가지고. 근데 보시면 다 각각 제각각이 됐는데 얘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잖아요. 얘를 내려주시면 소리도 같이 줄어들어요. 주시면 같이 소리도 크게 올라가는 거죠. 요런 이제 거를 갖다가 샌드 온 페이더를 통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줄 수가 있죠. 이거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최종 경로를 눌러주고 샌드 온 페이더를 눌러서 여기에 보낼 소스를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올려준 만큼 소리가 양이 크게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결정을 짓는 건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소스를 눌러주고요. 이 소스를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스를 얘는 마지막 경로만 눌러주고 이 마지막 경로에 보낼 소스들을 선택해 줬잖아요. 반대로 이 소스를 갖다가 내가 어디로 보낼 거냐. 그래서 샌드 온 페이더 눌러서 1에서 8번까지 죄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넌 다 가 이쪽으로. 너도 이쪽으로 다 가. 이런 식으로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반대 개념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가지 이게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선택이 안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척으로 이렇게 하고 동시에 떴을 때는 그러면 지금 야가 명령한 것이죠. 이게. 지금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떴을 때. 최종 경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최종 경로가 출력이면은 이 출력에 보낼 소스를 각각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이렇게만 이렇게 깜빡이 했을 때는 무조건 야가 먼저 명령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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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는 최종 출력을 여기다가 뭘 태울지 결정해 주는 거고, 얘는 최종 입력을 갖다가 어느 출력에다 할당해 줄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네. 근데 한번 세팅을 하면 그렇게 쓸 일은 한번 세팅을 하면 쓸 일은 그렇게 없죠. 없는데 어느 때 쓰냐면 껐다 아니요, 출력의 양이나 입력의 양을 조정할 때는 이걸 눌러주시고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라이브라는 게 특히 그런데 한번 세팅해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번 세팅해놓으면 그게 그냥 끝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사실은 예전에 그 우리 조카가 있어요. 네. 조카가 이 역을 해요. 네. 응? 네. 야 한 번씩 와서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이게 해서 야 세팅만 해놔라. 그러고 이제 이게 저장을 해놓고 네. 그 내가 방송인 애들한테 만지지 마라. 그냥 무조건 불러만 하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네. 예?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네. 그랬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세팅하는데 왜 그 소리가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그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안에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소리가 확 바뀌어져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하고 한번 세팅해 놓으면 영원한 세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도 그렇- 그런 생각을 네, 했었어. 그렇지가 않죠. 사실 소리라는 게 특성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특성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샌드 온 페이더 눌러서 그 소리를 좀 더 올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세팅해 놓으면 끝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명심해 두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어사인 기능이 있는데 신 기능도 있고 어사인 이렇게 뮤트 그룹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기능들은 다
일단 해볼게요. 어사인은 뭐냐면 각 8개의 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펙터를 적용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이펙트 버튼 누르죠. 이펙트 버튼 눌러서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각각의 이펙터로 간단 말이에요. 각각의 이펙터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를 에디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느리잖아요. 빨리 내가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럴 때 빨리 할당을 할 때 들어가서 그럼 뷰를 눌러보시면 8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버튼이. 그게 네 개 다 해당되는. 그렇죠. 각각으로 빨리 해당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8번에다가 뭘 할당하고 싶어요. 8번에다가 그러면 점프 투 페이지라고 해서 그 페이지로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fx를 넣고 싶다. 그럼 fx 이러면서 뭐 그렇죠. 8번을 내가 여기다 넣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자 8번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8번에 해당되는 이펙터가 뜹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프돼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을 이 분야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빨리 그 불러올 때 이렇게 기능을 어사인해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신 항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 신 눌렀을 때 일로 다시 또 신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뷰를 누르는 상태에서 7번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에다가 점프 페이지 눌러놓고 신 여기 보시면 신 있죠. 신에 신 이렇게 어사인 해주시면 자 여기 벌써 1번 눌렀을 때 바로 신으로 가죠. 네. 이렇게 빨리 기능을 할당해 줄 때 이 어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또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이펙터를 지정해 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타임 같은 것들 있죠. 어때요? 바뀌죠? 바뀌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그 이펙터의 그 빠르기 같은 것들을 템포를 여기서 눌러주면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임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요. 딜레이 개념이나 리버브 같은 것들, 리버브 보면 빠른 곡에 들어가는 리버브 타이밍하고 그다음 느린 곡에 들어가는 리버브 타이밍하고 달라요. 근데 똑같이 적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빠른 곡 할 때는 얘를 템포를 딱 눌러주셔가지고 좀 빠르게 이게 타임을 짧게 해줘야죠. 네. 네. 왜냐하면 빠른 곡을 하는데 그렇지. 리버브는 펑 퍼져가지고 너무 느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게 리버브도 끊어줘야 되는데 그 템포에 맞게끔. 예. 느릿느릿 길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타임 딜레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를 눌러주셔가지고 그 타임들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펙터 중에서는 뭐 리버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에코도 있는 거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그냥 한꺼번에 타임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지정을 해줘서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뮤트 그룹은 말 그대로 뮤트 그룹으로 정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뮤트 그룹 6개가 나오죠. 네네네. 너는 1번으로 가라. 뮤트 그룹. 너도 1번. 아이고. 1번. 이렇게 정해줘서 이렇게 보시면 묶어. 그러니까 이걸 빨리 보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그룹이랑 똑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DCA도 그런 개념인데 뭐 여러 가지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악기 그룹, 보컬 그룹, 그다음에 예배 그룹, 딱 3개 그룹, 그다음에 플레이어 그룹 이런 식으로 뭐 4개만 그다음에 엮어서 해주시면 차단하고 예를 들어서 성가대 끝나고 목사님 마이크 쓰셔야 되는데 성가대 할 때는 모든 마이크들을 차단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일본 목사님 빨리 풀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배가 원활하게 소리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룹이 예를 들어 근데
6개 그룹을 모자랄 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 따라서 소리의 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성가대 할 때 목사님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으면 맞아. 그 소리가 목사님 마이크로 들어가가지고 또 지저분한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룹으로 묶어놔가지고 차단시켜 넣어주고, 그다음에 성가대가 끝났다. 목사님 써야 되니까 성가대 빨리. 근데 항상 다 켜놓고 하울링이 생기고 소리가 왜 지저분하느냐 이런 소리 나오니까. 네. 근본적으로 이제 언제 집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우리 교회 채팅 좀 봐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 기능들을 한번 다 살펴봤고요. 다음에 들어가려면 뭐 미터, 라우팅, 셋업 이거 다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미트 그룹, 유틸리티까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네. 소리 만지는 법까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집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하고 막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교회 같으면 유급 그거다 유급을 쓰잖아요. 네, 네. 우리 아직은 뭐 대형교회라 유급을 네. 못 쓰고 그냥 공사로 이렇게 하는데 네. 답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